첫 번째 수행평가로 핵형 분석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행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자면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염색체 사진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염색체 사진을 보고 우선 먼저 짝꿍인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크기에 따라 나열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이때 각각 다른 염색체 사진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상인 사람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다른 돌연변이인 사람의 염색체 사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그게 어떤 돌연변이인지 알기 위해서 기초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어떤 돌연변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돌연변이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돌연변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연변이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돌연변이인데요. 이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에요.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다운 증후군인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그림은 다운 증후군인 사람의 핵형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핵형 분석 결과를 한번 봐주세요. 정상인과 다른 부분이 보이나요? 몇 번 염색체가 정상인이랑 다르죠? 21번 염색체가 정상인과 다릅니다. 정상인은 21번 염색체를 몇 개를 가질까요? 2개를 가져요. 그런데 이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정상인과 달리 3개를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핵형을 분석했는데 본인이 분석한 핵형이 21번 염색체가 3개야. 그럼 여러분은 다운 증후군인 사람의 핵형을 분석한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하나 더 많아짐으로 인해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냐? 다운 증후군인 사람들은요, 특징적인 얼굴을 지니게 됩니다. 이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 돌연변이 단원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운 증후군의 특징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기억에 좀 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운 증후군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적인 얼굴을 지니고 있냐? 눈이 좀 작은 편이고요.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형태를 지니고 있대요. 그리고 눈 사이가 조금 멀다라는 특징이 있고 코가 낮고 입이 작다 이런 특징들을 지닌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직모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곱슬머리가 아니라 직모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근육의 긴장이 저하되어 있어서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힘든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시력과 청력에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며 지능이 정상인에 비해 낮다라는 특징을 지닌대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 다운 증후군인 사람의 핵상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핵상은 EN인지 N인지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읽어내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왼쪽 핵형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사람 1번 염색체도 짝꿍, 2번도 짝꿍, 3번도 상동, 4번도 상동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EN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정상인이랑 조금 다르죠. EN이기는 한데 염색체 수가 정상인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EN 플러스 1이라고 써요. E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염색체의 수를 쓴다라고 했었는데요. 47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정상인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걸 선호해요. 디테일하게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상염색체 플러스 성염색체 구성을 씁니다. 상염색체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원래 정상인은 44개인데 이 사람은 21번이 한 개 더 있으니까 45개의 상염색체를 지니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성염색체는 XY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다운 증후군이 전부 다 남자인 건 아니겠죠? 여기가 XX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는 남자이기 때문에 XY라고 쓴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돌연변이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돌연변이는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파타우 증후군이라는 돌연변이입니다.
이 사진은 파타우 증후군인 사람의 핵형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몇 번 염색체가 정상인이랑 다르죠? 13번이 정상인이랑 달라요. 정상인은 13번을 몇 개를 가질까요? 2개를 가지겠죠. 그런데 파타우 증후군인 사람은 13번 염색체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하나 더 많은 질환을 파타우 증후군이라고 해요. 파타우 증후군일 경우에는요, 임신 기간 중에 자연 유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어나더라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해요. 이유는 파타우 증후군일 경우 심각한 정신 지체, 그리고 심장 기형, 머리와 얼굴 기형 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심각한 치명적인 증상들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자연 유산되고요. 태어나더라도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파타우 증후군인 사람의 핵상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n인데 정상인보다 하나가 더 많으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상염색체 개수 45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XY를 가지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자일 경우에는 XX라고 쓰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돌연변이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돌연변이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돌연변이에요. 핵형 분석 결과를 한번 봐주세요. 몇 번 염색체가 정상인이랑 다르죠? 18번 염색체가 정상인이랑 다르네요. 정상인은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8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1개 더 많은 돌연변이를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해요. 에드워드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증상이 많아서 대부분 자연 유산되고요. 출생하더라도 10주 이내에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명적인 증상들을 지니고 있냐? 심각한 정신지체 플러스 거의 모든 장기가 기형이라고 해요. 자, 에드워드 증후군인 사람의 핵상을 한번 써볼까요? 마찬가지로 2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45 플러스 xy라고 쓰면 되겠죠? 여자일 경우에는 xx라고 쓰면 되고요. 네 번째 돌연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돌연변이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돌연변이에요. 핵형 분석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 염색체가 정상인이랑 다르죠? 성염색체 부분이 정상인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정상인은 XY나 XX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XX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염색체 구성이 XXY인 돌연변이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의 특징은요, 겉보기에는 남자입니다. 즉 생식기는 남성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되어서 불임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의 특징은요, 생식기는 남자의 것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형 가슴이 함께 발달하게 되는 특징이 있대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핵상을 한번 써볼까요? 2n은 2n인데 정상인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상염색체 개수 44개 플러스 성염색체 XX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돌연변이에 대해서 볼게요. 마지막 돌연변이는 터너 증후군입니다. 핵형 분석 결과를 한번 봐주세요. 어디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죠? 정상인은 성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X염색체 1개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염색체 구성이 X 하나로만 이루어진 돌연변이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너 증후군인 사람의 특징은요, 겉보기에는 여자예요. 하지만 정상 여자보다 키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약 140 정도까지밖에 크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터너 증후군인 사람들은 난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2차 성징이 결여되어 있고 난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임이라고 합니다. 터너 증후군의 핵상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적은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2n-1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염색체 구성 써주면 되겠죠. 상염색체 44개 가지고 있고 성염색체는 X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 정리는 끝났고 그 다음 내용인 세포 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